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 방송에서도 속보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후에 항고가 조금 되면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하면 석방을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석방 돼 버렸어요. 지금 심우정 그 검찰총장이 오늘 도어 스티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라고 말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검찰의 항고 포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예,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3월 10일 8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3년 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3월 10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로부터 며칠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추후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법원 내부망에서도 현재 부장판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명태균도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 등 다른 범죄자들도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라면서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왜 권력자 앞에서 갑자기 날에서 시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네. 법률적인 부분은 저랑 이제 추후에 조금 방송하면서 더 다뤄보겠지만 평론가님 혹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검정색 넥타이?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검정색 넥타이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저 혼자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 방송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방송 하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론가님이 하시고 싶으신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 코멘트 시간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일까요? 겨울 깊어도 봄은 온다. 이제 날씨는 제법 좀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정치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인데요. 야 5당 원탁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평론가님,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명언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신 정권 치하에서 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멋있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겨울 깊어도 봄은 온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깊고 겨울이 짙어질수록 봄이 더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9일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라면서 야 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서 믿기 어려운 이 현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석방 결정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내란 수계가 풀려날 수 있느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무혈의 혁명을 했다는 사실로 전 세계인의 다시 찬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정말 지난한 노력을 했었는데 네. 풀려나는 건 너무 쉬웠다라는 것이죠. 네. 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는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뭐냐면 12월 3일 날 예. 오전 10시에 예. 검찰이 그 유명한 유튜브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출연자들 정보를 내놔라. 네. 그런 거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를 내놓으라는 거면 리스트를 뺏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가운데 거기 가운데 최요한이 있어요. 아, 예. 이 가운데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놈들은 다 잡아 죽일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밤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것이죠. 음. 그 저랑 친한 그 기자가 저한테 바로 전화를 줘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최요한 평론가님이 북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걱정되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라고 아. 얘기해 주더라고요. 겁이 더럭 났어요. 그래도 이 정권에서 어쨌든 중요 인물로 분류는 되어 계시는. 아유, 그렇진 않고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었던 부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인데 예. 이게 어쨌든 겨울이 길어도 언젠간 봄은 온다 이런 뜻이 결국은 구속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뭔가 더 뭐 탄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고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헌재의 탄핵 재판과 예. 내란 수기에 관련된 그 일반 법원 재판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구속 기간을 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좀 계산해야 한다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예. 이게 법조계에서도 좀 해석이 좀 분분은 해요. 그래서 법원 판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엄격하게 예. 피의자의 이익에 맞춰서 예. 시간으로 뭐 한다. 계산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예. 9시간 45분입니까? 예. 몇 분인가 하여튼 예. 그 시간 넘겼기 때문에 구속 취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은 합니다만 예. 이게 왜 지금까지 맞춰지지 않다가 하필이면 윤석열이라는 권력자 앞에서만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예.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그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예. 회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시간을 끈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다 본 거 아니냐? 예. 빌미를 준 거 아니냐라고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법과 네. 원칙 예. 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내란 수계를 풀어주게 된 것은 예.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법과 원칙 지켰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지기현 판사도 역시 왜 이번에 그렇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 예.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사실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면 예.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좀 검찰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속 기소를 할 때 예. 기간을 절차상 흠결이 있을 수도 있는 그 기간을 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넘긴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넘겨놓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절차상 흠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즉시 항고도 안 했다. 그것은 검찰 스스로가 잘못을 해놓고 그걸 바로잡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뭔가 또 의도된 결과에 의한 또 다른 결과 아니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예. 타임테이블에 딱 맞춰서 예. 이때까지 무엇을 끝내고 그 다음 업무를 들어가야 되고 예. 이때까지 일이 끝나야 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다는 걸 다 알아요. 예. 보통 일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간 계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날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사실 우리 변호사님 예. 보통 재판할 때 예, 이런 예. 거 명확하게 그렇죠. 아주 기초적으로 계산하고 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제척기한 관련된 부분 그렇고 이 부분은 사실은 오랫동안 관행상 사실 날로 계산을 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처럼 바뀌어버린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법조계에 계신 분들에게 예, 예. 묻고 싶어요. 예, 예. 왜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판을 왜 지금까지 해왔던 네. 관행이 안 좋았다라고 하니 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굳이 콕 집어서 예. 왜? 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법부를 좀 항변을 해보자면 예. 이게 그만큼 또 중요한 사건이니까 음흠. 이 사건부터 또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잘못됐었다면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법원에서 했었던 얘기는 사상 초유의 사실 일이긴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렇게 분리해서 네. 수사를 정치 했었던 나눠서. 것도 처음이고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배분하는 형사소송법 규정도 없고 네.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상급심에 갔을 때 파기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또 법원에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피의자의 인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는 구속기간은 당연히 다 산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뭐 부당한 구속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거에 이제 미결구금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이제 구금일수에 산입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다면 1월 26일 예. 오전 10시에 예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굳이 더 이상 두 차례 기각된 후 바로 기소하기만 해도 됐는데 예. 그렇죠. 왜 그때 10시에 전국 고검장, 해서 지검장 예. 회의를 열어서 예. 이게 종료되도록 시간을 끈 거 아니냐라고 반대편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예.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 전에 한마디로 그 전날 기소했어도 되고 그날 오전 새벽에 했어도 되는데 이걸 왜 오후까지 끌었느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놓고 구속 취소 결정 나오니까 즉시항고권 또 포기하고 이 부분은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니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하늘이 무너졌다. 예.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의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예. 없죠. 우리 조상님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은 고쳐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굳이 의심을 줘요. 예. 검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불신감이 그렇게 예. 팽배한 상황에서 예. 이런 의심감을 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업무를 하는 것인가? 저도 의심됩니다. 이 상황에 네, 대해서. 알겠습니다. 요 내용 관련돼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예. 우선은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것 같은 검찰총장의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은 그렇게 뭔가 썩 유쾌하지 않다. 뭔가 다 설명한 것은 아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설명된 것은 아니다까지 예. 하고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내용 보실까요? 국정 파괴 질병 또 도졌다. 민주당에서 누가 하신 말씀이신지 민당이 아니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민주당에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또 한 번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좀 비판을 한 건데요. 평론가님, 벌써 민주당은 현 정권을 향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29번이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하면 30번 채우는 건데 네. 좀 많긴 많은 것 같거든요. 많죠. 예. 그만큼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 탄핵을 한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뭐 29번, 30번 예. 탄핵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군인들 끌고 와서 예.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느냐? 예. 그거는 옳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검찰의 계산된 오류, 의도된 오류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다라고 야당이 오해하고 있으면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예. 오늘 오전에 도어 스태핑도 자신은 옳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5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런 잘못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29번 탄핵을 했는데 그 가운데 뭐 무리한 탄핵도 있겠죠. 저는 그거 하나하나 세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현재의 국민의힘 정권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은 이런 탄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경광해부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네. 요 부분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 넘어간 것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네.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주장하고 특히나 이제 뭐 여당 쪽에서도 뭐 얘기합니다만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좀 많은 것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정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라는 좀 약간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지금 잠깐 예, 예. 좀 그 말씀하실 게 뭐냐면 예, 예. 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부시키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일부에서 몰지각하게 그렇죠. 예. 개인의 그 재판관 성향을 가지고 예, 문제를 예. 삼는 것은 예, 예. 이제 헌법재판소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이진수 방통위원장 그 파면 예. 안 됐잖아요. 예, 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예. 헌법재판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예. 팩트를 가지고 다루는 이 상황은 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혹여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인용할 때 그걸 불복하려는 밑밥을 까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뭔가 대통령의 탄핵 혹은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 등등의 어떤 탄핵의 결정이 뭔가 기각이 나오더라도 뭔가 혼란이 점점 더 가중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이 어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또 평론가님 얘기하시는 것 좀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동시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속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부터 내려야 한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예. 대로 예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상황을 종결지었어요. 예. 지으면서 이 상황이 이렇다라고 딱 정리하면은 사회적으로 대체적으로 예. 수긍하고 인정했었거든요. 예. 심지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예.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근데 예. 그 장소에서만 혼란이 있었고 예. 비록 이제 안 좋은 사례지만 스피커가 넘어지면서 몇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 불복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계속 정치권에서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불러도 안 나오고 관저에 예. 숨어서 이건 자체 헌재 질서, 헌법 질서라든지 대한민국 사법 질서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예. 이거 사실 뒤에는 불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밑밥 까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현재 훨씬 더 진영과 예, 진영 간의 대립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훨씬 더 커진 가운데서 네.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네. 질문할 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예. 탄핵 국면에서 예. 나오는 헌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근데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 대변인들도 예. 수긍한다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후에 또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민주당도 결국 수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먼저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예.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사법부의 전체 질서에서는 예.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각이 된다라면은 네. 이건 계속 탄핵 대통령 탄핵 탄핵에도 여기에도 영향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 생각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아까 이진숙 사료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각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 어쨌든 대통령 탄핵에도 뭔가 기각이 될 그런 쪽으로 뭔가 유리할 영향을 수도 미치지 있다, 않겠느냐.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셈법이
좀 깔려 있는 것이다. 3법이 깔려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이 말들의 예. 저변에는 그런 것이 있다. 석방 좀 구속됐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당일 밤에 권선동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를 했다고 좀 전해지는데 어떤 얘기들을 좀 논의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권성동 예, 원내대표가 지금 나오고 이야기할 있는데요. 때는 지금 뭐 저게 사실은 이제 또 말이 서울구치소에서 많죠? 나올 예, 때 말이 이제 많죠? 어쨌든 직접 선택을 하셔서 걸어 나오시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손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주먹도 쥐어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90도 또 경례를 목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지금. 허리를 숙여서 또 인사하는 모습도 있고 대신 어떤 발언 같은 거는 또 자제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 다른 사람들 통해서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예. 나경원 의원과 예. 전화 통화하고 뭐 네, 뭐 윤상현 의원도 있었고요. 윤상현 예, 의원도 예, 있었고 여기도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 메시지에는 지금까지 이런 혼란에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지지자들에 대해서 인사하고 지지자들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 손짓하고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만 있었어요. 네. 지금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예. 구속되어서 예. 감옥에 있다 나온 상황입니다. 예.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현역 대통령이.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벌어진 것 자체가 예.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주먹을 딱 쥐면서 환하게 이겼다라는 듯이 표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지자들에게 계속 불복해라. 서부지법처럼 때려 부숴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얘기했죠. 국민의힘 의원이. 예, 헌재, 공수처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거 아니냐라고 불길한 이야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저런 행위들이 어쨌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행위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네. 결국 저렇게 나타나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예. 이미 메시지를 그렇게 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어쨌든 석방된 윤 대통령이 아직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저 정치가 좀 재개될 거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설마 좀 본인의 탄핵 반대 집회까지 나서서 이른바 좀 광장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오늘 오전에 그 예.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보수지들을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나중에도 또 이런 질문이 예. 있겠습니다만 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예. 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예. 차후에 있을 예. 그 헌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예. 차후에 있을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 선거라든지 각종 정치 일정에 예.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예. 윤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이 예. 이 12.3 계엄 사태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어요, 관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자칫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극우 아스팔트 우파에 끌려다니는 집권 여당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 못 치러요. 조기 예. 대선 열린다고 한다면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양쪽에서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거나 지지층을 선동하거나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근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예, 예.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사실 뭐 아까 지지율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그 여론조사 또 결과도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 부분은 좀 다음에 예. 네, 정상지도 오늘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 저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그 여론조사는 예. 보수층의 과표집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네. 그거 진짜예요. 제가 여론조사 모든 거 봤을 때 네네. 나올 때마다 네. 실제로 중앙선거 여론심의위원회 가서 네. 그 구체적인 로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수가 훨씬 더 많아요. 한 100명 정도 더 많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론 지형은 진영과 진영이 극하게 네.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중도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중도층이 보수 쪽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저희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보수층 지지율이 매우 낮았었어요. 물론 그게 뭐 샤이 보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지율이 올라가는 흐름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올라가고 있고 올라간 결과가 반영됐는데 저희 과표집이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보수층이 결집하는 건 당연하죠. 네. 반동으로 진보층이 또 결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중도층인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계속 중도층에서의 탄핵 인용 여론은 여전히 60% 이상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트렌드로 봤을 때 양쪽으로 진보와 보수가 뭉치고 중도가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근데 탄핵 국면에서는 여전히 탄핵 인용을 중도층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의 여론이 더 많은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죠? 저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게 예민한 건 것이죠. 그래서 보수층에다가 어쨌든 표를 갖다가 넣어준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권 연장보단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쨌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과 진보층이 비등비등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사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50.4%고 여권에 의한 정권 재창출이 44%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하면은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아마 여론조사했던 기간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고 그 직후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 진영이 확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잘 살펴봐 로데이터를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은 상당 부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탄핵 심판 탄핵 어쨌든 국회에서 의결될 때 이거는 쉽게 대선에 가면 차기 대선에 가면 정권 교체를 하고 보수층은 힘도 못 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아마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과는 좀 다른 결과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힘도 쓰지 못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보수 쪽에요? 보수 쪽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 진영 결집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만약에 파면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엄에 대한 평가부터 당의 어떤 입장까지 일관되게 서로 토론할 거 아닙니까? 대선 과정에서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엄은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계속 끌려가는 형국이 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뭐 지금 평론가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그런 얘기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윤석열, 이재명 헌재 판단 승복 선언해야. 뭔가 대단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신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에 일침을 좀 가하는 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오랜만에 좀 등장을 했는데 지난 주말 대구에서 탄핵 정국 시국 강연에 나서서 한 발언인데 평론가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방금 보셨던 이
새미래민주당이 완패를 하면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진영과 진영이 서로 강력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뭔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네. 기회라고 생각한 거고 양비론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재 판단과 법원 판단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네. 한 것이죠. 네.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건데 이런 건 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기를 좀 얻으셔서 정치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 원론적인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뭐가 연결되냐면 두 사람에 대한 다 비판. 예.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면 네. 그럼 당시 그 대안은 당신인가? 네. 라는 질문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의 술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양비론이기도 하죠. 예. 그 뭐 제3지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낙연 전 총리가 한 얘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나마 미칠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셨거든요. 어떻게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측이 맞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예. 전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아니 전혀 다른 재판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일부 사법부라든지 법조계에서도 이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쪽 그 새미래민주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네. 왜 애매하냐면 야 5당이 서로 뭉칠 때 새미래민주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없으니까요. 항상 없고 예. 이 반대급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다. 네네. 라고까지 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자체가 어떤 비전이나 네. 이런 것들을 내보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이재명은 아니다. 네.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죠.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또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부분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뭐 합당한다라고 했다가 탈당하고 뭐 당이 깨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일단 스스로 이야기할 때는 국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지만 출마를 할 걸로 보입니다. 출마를 할 걸로 보이나 과연 완주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야권은 야권대로 똘똘 뭉치고 여권은 여권대로 똘똘 뭉친 상황에서 제3지대를 표방하는 이낙연 그 대표가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가 과연 그 나머지 3지대를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이제 이준석 지금 개헌식당 의원하고 어쨌든 연합을 하려다가 또 찢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뭐 대권에 출마를 안 하셨던 분도 또 아니시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새가 본인의 전남지사 하실 때도 어쨌든 전남 쪽에 좀 새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나오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착각이죠. 뭐냐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3선, 4선 하고 국무총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내가 이 위치까지 온 건 내가 잘해서 온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난번 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이 재선 3선 했던 사람들이 그 실제로 출마해봤을 때 나오는 득표율은 이전에 민당 후보로 당선됐을 때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3등하고 4등하고 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 지지세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만큼 위치에 가 있는 것은 과거에 당원들이 당이 그래 밀어줘서 그 위치를 간 거지 결코 자기 자신이 잘나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세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자기의 팬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낙연 그 국무총리처럼 전 국무총리처럼 화려한
예.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이 현재 많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국무총리 했죠, 예. 도지사 했죠, 국회의원도 몇 선씩이나 했던 이런 예. 경력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예. 김대중 대통령의 그렇죠. 민주당부터 예, 예. 시작해서 예. 노무현 대통령 하면서 쌓아왔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탈당하자마자 급전직하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평가해야겠지만 예. 호남에서의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의 지지세 전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 탄핵 심판 선고 영향은 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날. 네, 그리고 주말 동안 또 떠들썩했습니다. 과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즉시 항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보통 항고까지도 이제 포기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석방을 했고, 물론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 항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평론가님, 이 구속 취소를 한 이제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또 법조인이니까 그러니까,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2년도에 있었어요. 예. 2011 헌가 36이라는 이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형소법 101조 3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없어졌죠. 예. 근데 이것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게 지금 현재 됐었던 구속 취소 구속 취소. 네, 조항이거든요. 예. 형소법 97조 4항도 사실상 사망. 검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있다. 이게 이제 97조 4항인데 예. 과거에 위헌 결정을 받았었던 형소법 101조 3항도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위헌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 97조 4항도 만약에 법원에 간다고 하면 위헌 재청 심판 가면 아마 위헌이 나올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한 거거든요. 합리적인 사실 좀 추론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두 사안이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거나 취소 결정을 했을 때는 법원의 권능이 더 세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검사에게 그 권능을 줄 수 없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님이 또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취소해도 사실상 물론 이제 우리 고려대 교수님이 구속 취소도 결국은 위헌재청 심판 가서 위헌 결정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의 내용에서. 근데 검찰총장이 이것을 사전에 추론해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와 관심법이다 아,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궁예가 예. 자기 부하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몰고 갔지 않습니까? 예. 무슨 대검이 관심법 쓰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요. 예. 그냥 이럴 것이다 추정해서 예. 지레 포기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고려대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할 때까지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조차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네. 아 짰구나 네. 짰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굳이 따지자면은 네. 1월 26일 날 네. 별 필요도 없는 전국 지검장, 고검장 모아서 10시에 모아서 시간을 굳이 넘긴 거 그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까지 시간으로 때우는 거
법원과 검찰이 서로 짜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는데 레드카펫 깔아준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보석 취소 그 위헌 나온 거 알아요. 네. 근데 지금 보석하고 네. 그거 이제 네. 집행정지죠. 네. 그거 말고 구속 취소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판조차 보지 않고 위헌 나을 거야. 네. 그러니까 포기해야지. 음. 이게 무슨 한국인의 기백이고 네. 그것도 아니고 네. 관시법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네. 고려대 법조원의 이제 차모 교수님이신데 뭐 워낙에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 취소가 그만큼 집행정지보다, 그러니까 집행정지라 보석에 대한 위헌 결정도, 아니 집행정지나 보석도 위헌인데 구속 취소는 그럼 더 위헌이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보석이나 또는 집행정지. 이제 집행정지 예. 같은 경우는 특히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어머니 장례식이라든지 네, 그 상황- 일시적인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거고 예, 예. 구속 취소는 근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취소가 되면 법률적 효과는 과거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그렇죠.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구속 영장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겠죠. 발부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아예 다르다는 것을 일단 예. 전제해두고 예. 다르다면은 그 다른 만큼 다시 항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기본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왜 하지도 않고 지뢰 포기해?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렇죠. 공수처가 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한 거를 왜 검찰이 포기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또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예. 어쨌든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예. 현재 권력자를 예. 이렇게 그 구속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현재 검사들이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게 헌정사 최초의 일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예. 뭔가 법 쪽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당한 것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의 이유 부분들을 보면 같아요. 예. 사실상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집행정지나 보석 관련된 부분도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취소를 하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안 따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법원의 권능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법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권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고심에 갔을 때 좀 더 높은 신급에 갔을 때 모든 것들이 이제 뭔가 기각당하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하급심 판사들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과거에 2011 헌가 36 사건에서도 이유를 본 게 영장주의랑 적법 절차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다라는 그 사유를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결국은 어차피 항고를 하더라도 결국은 기각당할 수순일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위헌법률 재청 들어가면 결국 위헌 판단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검찰에서 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 빨리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사상 초유의 일들 때문에 이런 상황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법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은 상식에 최소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거를 잘 비틀어서 이익이 되도록 취해가는 것이 바로 법꾸라지, 법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법조계에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가 계속 판단을 잘못한 거다, 결국은 공수처 해체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공수처는 아니 이 공수처에 대해서
상급법원 판단을 못 받아봐서 유감이다라고 또 하고 이렇게 대립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보시나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신동호 수석 대변인이나 예. 박민호 대변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 공수처가 뭐 예를 들어서 내란죄 예. 뭐 수사 권한이 없다라든지 예. 오동훈 공수처장 즉각 수사해야 된다라든지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된 것은 예. 죄가 없다가 아니라 이게 절차적 하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 그러니까 이 공수처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공수처의 잘잘못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이렇게 네. 넘어가는지. 물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고 뭐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 좀 프레임이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좀 인용했다라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예, 예. 인용되면 대통령 불소추 토건이 좀 사라지니까 검찰이 다른 현안으로 좀 구속을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진짜 구속을 할까? 예. 막 생각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하면 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그렇죠.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현재 상황에서 구속할 수 있는 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죄 외에요. 그러니까 네. 내란죄 외에요. 예. 208조의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 208조 제1항 예.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되었다 석방된 사람은 동일한 범죄에 의해서 재차 구속되지 못하니까 내란죄는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니고 예. 대신 재구속의 제한 보면은 예.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구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가지고 기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예. 외환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그 중요한 범죄일 수도 있고 예.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공모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뭐 저 한동훈 뭐 예. 다 해가지고 여야 의원들과 언론인들 다 뽑아서 살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건 네.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다른 건으로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만약에 검찰이 다른 현안으로 구속 기소할 것이다라면 이거 가지고 걸 수 있다라는 생각해요. 법원이 사실 구속 취소 사유 중에 내란죄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네. 실제 공수처가 해당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마디로 내란죄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갖다 내란죄를 넣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란죄여야만 불소추 특권이 이제 사라지는 사라지니까. 거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법적으로 좀 예.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예. 일단은 제가 그때 이해했던 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네. 내란죄 그건 없으니까 직권남용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발견된 것이 뭐 내란죄다. 근데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 어찌 됐든 음. 적법한 수사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원도.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인지 수사에 있어서 인지 영역이 내란죄여야만 내란죄 수사를 하고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체포영장을 어쨌든 내란죄가 없는 사람한테 했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여쭤본 거고 마지막으로 좀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 내려질 거라고 좀 전망했었는데 이 구속 취소가 변수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구속 취소 판결이 나왔던 것이 예. 이게 헌법재판소 선고에 영향을 줄까? 예. 그래서 저도 법조계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탄핵 심판의 쟁점이 5가지지 않습니까? 예. 비상계엄 요건과 네. 포고령에서 정치와 언론의 자유 제한했던 부분, 네. 국회에 군인을 보내서 의결 방해했던 부분, 네. 뭐 안전을 지켜준다는데 말도 안 되고요. 네. 군대에 보내 선관위 압수수색했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정치인과 법조인들을 체포 지시했던 부분, 예. 예. 이 부분이 여기서 하나만 확인돼도 파면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위헌적인 행동이다.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생몰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